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린트는 많이 도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모아놓으셔서 아마 끝날 때까지 다 모아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암기노트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책이 이제 제가 요약집이나 이 책을 쓴 게 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흐름이 약간 틀린데 책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애사심이 굉장히 게시판에 애사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대한민국 랜드프로 최고 그래서 보시고 이제 나름대로 강의니까 틀이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셔서 하고 이게 PPT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밤새요 이거 만들 때 그죠? 하여튼 뭐 하시고 많이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강 1월도 아마 PPT로 아마 쓰려고 해요.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루 특강을 해서 이제 PPT로 하게 되면은 프린트로 나가게 되니까 아마 공부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죠? 하여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 할 차례는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은 이제 그 문제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죠. 192페이지 가시면은 첫 스타트가 작년에 나온 문제를 첫 번째 01번으로 두셨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 파트가 7문제나 떴어요, 작년에. 그죠? 그러면 정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됩니까? 임차인을 위한 겁니까? 분양가 규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처음부터 나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정책 색깔을 갖고 가지 마시고 지금 정부가 한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야매만 하지만 또 이 교수들 모임이 있거든요. 대학교 교수들 모임이 해서 한 100분 동안 토론을 해요. 이 사람들하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 떴던 게 따라서 PIR 찾으셨어요? 이 PIR이 안 떴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PIR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뜬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일단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금융은 직접이야, 간접이에요. 간접이니까 맞고요. 주택정책은 주거안정 보장하는데 복지 기능도 수행합니다. 근데 3번이 떴어요. PIR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안 떴거든요. 근데 얼마나 심각하면 뜨겠어요, PIR이. 이 PIR이 왜 심각하냐, 들어보세요. 이 프라이스가 주택가격이고,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레이티오가 비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굉장히 문화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연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집을 1억 5천 집을 살려면 5년 걸리는데, 5년 걸리겠어요? 더 걸리겠어요? 더 걸리죠. 근데 집값이 1억 5천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까? PIR 지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IR은, 렌트는 임대료죠.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컴, 연소득이에요. 자, 레이티오입니다.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연소득에 비해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가 세금에 대해서 보유가세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배우셨죠. 그럼 정부가 보유가세 때리면 그럽니까? 이게 전가시킵니까? 임대료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비율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아, 이거. 그러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의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제가 느낌에는 이번 문제는 계획표에 없지만 이번에 주거의 구매력에 대한 틀린 건 제가 봤을 때 5번이 나올 것 같아요. 맨 밑에 5번을 보세요. 자, 이 PIR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졌죠? 클수록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은 완화됩니까? 부담이 더 커집니까? 커진다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연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어디다 놨냐면, 자, 오늘 프린트를 가지게 되면은, 프린트를 쭉 넘겨보다 보면은 임대료 보조로 한번 가보세요. 4번에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로 가시면은, 자, 5번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놨냐면 제가,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간다면 임대인한테 보조 주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보조 주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임차인의 보조라는 자체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냐, 작년에? 공공임대가 있죠. 공공임대는 수요 정책입니까? 공급 정책입니까?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아무데나 막 짓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택이 좀 불안전하거든요. 그럼 임차인에 대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선택해야 하기에 주거지 선택이 그냥 아니라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럼 4번이 틀린 증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건 틀렸죠. 자, 우리가 주거지 선택하기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4번이 우리가 틀렸다는 지문이죠. 체크하셨죠? 이것도 정확한 우리 어떤 그 저자, 이 어떤 교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떻습니까? 지적은 공공은 그냥요, 공급을 아무 데나 지어요. 그럼 주거지 선택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내고 된 거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정책에 주거급여제도라는 게 있죠. 소비자 보조 방식은 또 일종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몇 번하고 몇 번이 계획서에 체크되어 있냐면, 3번하고 4번이죠. 3, 4번 찾으셨습니까? 특히 이제 4번이 돼 있는데, 3번도 3, 4번을 같이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자유화예요?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 위주로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자유화는 좀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하라는 건 여기 제가 찍은 계획표 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지금 현행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게 자유화다, 상한제다. 상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분산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법에 적용돼요. 무슨 법에 적용된다? 주택법에 적용된다. 그래서 법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거는 이제 이따 나오고 3, 4번이 법률적이에요. 자, 그럼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자, 일단은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분양가 규제. 그래서 규제를 이제 자유화로 돌려야 되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냐.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분산제입니다.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요. 분양가 규제, 상한제. 하한제요, 상한제요. 최저가격제겠어요, 최고가격제겠어요. 최고가격을 놓고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론을 먼저 풀어볼게요. 이론이 어떻게 나왔고, 이제 이건 법률이니까. 자, 이론은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시장가격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저소득층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 시장가격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하로 내려야 돼요. 요게 나왔거든요. 내리게 되면은 규제 가격을 써먹으면 어떻습니까? 자, 800만 원으로 못 올려받아요. 그럼 당연히 초과급이에요, 초과수요예요. 초과수요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할게요.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자, 분양가를 인상하게 됩니까? 분양가를 인하하게 됩니까? 인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줄입니다.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신규 공급이 안 나오겠죠.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주위에 있는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중고주택 가격에 대한 그냥입니까? 시세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실수요가 늘어날까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날까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투기 가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게 허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 저소득층들의 주택난이 또 어려운 게 그냥입니까? 중고주택 가격을 올립니까? 올리고, 자,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청약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럼 더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론상으로 나왔던 문제부터 볼게요. 넘겨보세요. 법상보다는 이론상으로 5번부터 한번 체크해 봅니다. 5번이 이론상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맞겠죠. 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틀렸고, 주택 건설업자가 수익성이 낮아지잖아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감소시키고, 자, 시장 가격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하로 내려야 돼요. 왜? 무주택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되겠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한테 보너스를 드릴 게 7번에 3번이 기출이거든요. 7번에 3번의 별표. 자, 분양가 상한제를 어디에만 적용했대요? 그러면 소용만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소용 공급이 확대됩니까? 감소합니까?
대형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 3번도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이론상이고, 근데 요즘은 그 이론 쪽보다는 법령 쪽으로 많이 내버려요, 얘네들이. 그래서 3번, 4번을 보시게 되면 3번, 4번 찾으셨습니까? 이제 4번이 먼저 나왔는데 4번이 재밌는 게 우리가 27회 때 거기 나왔던 그 5번이 지금 정답인데, 자, 10월달 전에 3월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 그 실무에서는 도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도생.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적용하지가 않는다. 그 5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체크하셨습니까? 요게 이제 체크가 되시고, 그 다음에 1번에 가시면은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액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돼 있나? 자, 맨 위에 3번에 보시면 그 1번의 질문 보세요. 자, 따라서 그대로 뺏겼다. 뺏겼죠? 대답해보세요. 이 출제원이 얘네 이런 애들이야. 찾았습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것도 때려 뺏긴 거야. 이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안정이 가격을 떨어뜨린 거고, 누굴 위한 거죠? 무주택자, 신주택 구입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그 다음 현행 분야는 자유화하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하고 있어요. 상한제하고 있고, 신규 분양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질이 저하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3번을 냈는데, 3번은 당연히 틀린 거는 조금만 지식을 갖더라도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는 건, 주택 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개발 조성에 대한 공동주택이 건설된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 없으면 이 제도를 왜 쓰겠어요? 제한할 수 있다가 정답이겠죠. 요걸 이제 노린 거고, 아까 1번을 뺏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 2번 다 무슨 법령상이죠? 그럼 주택법이 아니고 다른 법령이라 하면 틀리겠죠. 이것도 감독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얘는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법령상에 적용됩니까? 주택법. 그래서 이번에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야, 또 뺏겼다, 야. 아까 뺏겼지, 밑에. 근데 절묘하게 뺏겼네? 그냥 약간 바꿔놨잖아요. 찾았죠, 그죠? 뺏겼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가에 대한 가격을 정부에 대해 통제하는 게 되니까 맞겠죠. 정답은 4번이니까 그 답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제 보는데, 자, 지금 자유라는 제가 계획서에 안 넣었어요. 왜냐면 지금 시행되는 건 자유라요, 규제예요. 근데 혹시 자유라가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암기 노트는 그래서 준비하라고 지금 자유라까지 넣었는데, 자유라라는 자체가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 시기가 이랬어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자산 유동화 제도가 98년에 IMF였죠. 98년에 IMF는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규제를 쓰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98년 12월경에 자유화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자유화 한다는 건 그냥요, 네 마음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올리겠죠. 그런가요? 그럼 분양가 자유화는 그냥요, 분양가가 인상되겠어요. 인상됩니다. 그럼 분양가가 인상되면은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규 공급이 감소한다,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 질도 높아지겠죠. 그럼 거꾸로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공급을 더 늘리겠죠. 자, 투기 수요가 늘겠어요? 실수 위주로 가겠어요? 그럼 투기 수요는 줄어들 수 있죠. 들어올 수 있는데 대형 주택 위주로 줘요. 무슨 주택 위주로 준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대형 주택 공급 위주로 나왔다. 그럼 요거는 규제에 대한 효과예요? 자유화에 대한 효과예요? 그럼 더 주택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이 두 개다가 그냥입니까? 원래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칠판 규제는 그냥이에요. 분양가가 인하돼요. 얘는요, 인상,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얘는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증가합니까? 가수요가 발생하는데 얘는 투기 수요 감소하고 실수로 가죠. 품질이 저하되는데 품질이 향상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반대인 건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중고주택 가격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어떤 주택 위주로 주셔야 돼요? 대형 주택이 나오면 모의고사에 무슨 나와야 되는 효과야? 자유가.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5번은 똑같죠. 저주택이 주택난이 더 심하게 되는 건 똑같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서 보시는데, 자, 자유라보다는 시험 문제는 어느 거 위주로 간다? 규제 위주로 가니까 요거 위주로 잡으셔서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선분양, 후분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선분양, 후분양. 197페이지 가시면 11, 12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은 좀 이슈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0년 전만 가도 제 그 박사학위를 받은 제 학교에, 모교에 가서 대학원의 후배들 보면은 선분양, 후분양에 논문을 많이 썼었어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취지여서 가는데, 요게 이제 왜 지금 등장하냐? 자, 지금 선분양을 쓰고 있어요. 무슨 분양을 쓰고 있다? 그냥 분양가 자율화를 쓰고 있어요. 상한제를 쓰고 있어요. 저게 두 가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딱 세 번 나왔거든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쓴 게 1970년도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이 건설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요, 입이 튀어나와요. 그럼 입을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선분양. 선분양은 짓고 팔고죠. 돈 까먹었어? 팔고 짓죠, 팔고. 적어요. 팔고 짓고. 그래서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모델하우스를 모하라고 했죠, 모하. 모하. 투자 단톡방에서 보면은 아까 분양가 상한제를 분산제, 도시공사가 도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하라고 해서 내가 도대체 국어사전도 찾아봤어. 뭐가 뭔지 안 나온 거야. 이게 따라서 모델하우스를 줄이면 뭐가 나와요? 모델하우스. 진짜 단톡방 보시면 투자 단톡방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모아가 뭘 주는 말이야? 모델하우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건 선분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버려요. 자, 근데 후분양은 그냥요, 나중에 짓고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팔죠. 그래서 이제 후분양이 합니다. 그래서 후분양을 넣어서 이제 이건 짓고 판다. 짓고 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후분양을 가야 되고 지금 선분양에 좀 문제점이 있느냐 합니다. 근데 후분양도 문제점이 없겠어요? 문제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과제에 대한 게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선분양은 자, 계약금을 소비자가 내겠죠. 요게 처음에 썼습니다. 소비자가 내서 우리가 이자 부담과 또 부도가 나면 부도 위험을 소비자가 또 안고 가요. 소비자가 안고 가는데, 자, 얘는 그냥요, 짓고 팔아요. 지려면 건설회사가 돈을 빌리러 가죠. 그럼 이자를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이자 부담. 그럼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요. 근데 얘가 형식적으로는 없지만 나중에 그냥입니까?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그 실질적 소비자 부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선분양은 왜 선분양이 지금 문제점이냐는 건 분양가 상한제랑 맞물렸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프리미엄이 형성됩니까? 한자로 뭐라 그래? P라 그러죠. P 아세요? P? 좋아요. 프리미엄. 그러면 투기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투기 가수요가. 그죠? 그래서 투기 가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투기 가수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짓고 파니까 시세 차익이 없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판단이죠. 이거 후분양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선분양은 그냥요, 모델하우스가 필요해요. 그냥 줘야 돼? 모델하우스 뿅 가게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모델하우스 계약 시점, 청약 시점에 모델하우스에 뿅 갑니까? 나중에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 갑니까? 두 번 뿅 가요. 그럼 당연히 부실공사가 처리될 수밖에 없죠. 부실공사. 근데 얘는 모델하우스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부실공사가 처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는 공급자 입장을 막았으니까 공급자 위주라면 얘는 품질이 향상되니까 소비자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지금 봤을 때 얘도 문제점은 있지만 현행 봤을 때 투기가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부실공사 처리되면 안 되죠. 그래서 후분양으로 지금 가려는 취지는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아까 공급에 대한 문제였어요. 얘는 서 있죠.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얘는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요. 아까 했잖아.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자, 공급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PF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근데 얘네 분할 납부하니까 목돈 부담이 커져요. 목돈 부담이 좀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얘는 목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상 우리 시험 문제 딱 3번 떴어요. 3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랑. 그래서 각계. 지금 뜬 게 공인중개에서 뭐가 떴냐면, 자,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하는 건 어느 분양에서 이자 부담인가? 선분양에서요. 이게 처음에 떴고. 그 다음에 아까 선분양은 그냥이야. 요거 섰으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후분양 공급이 감소하죠. 이게 2번 떴어요. 근데 당구장 표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자, 미리 개발업자가 매도를 하려면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 미리 팔아 제껴야죠. 그럼 어떤 분양이 얘 시장 위험을 줄이겠어요? 선분양이에요, 선분양. 맞아요? 그럼 선분양은 비싸게 팔아야 돼? 좀 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얘는 위험이 증가하니까 비싸게 팔아도 되죠? 그런 문제점이 요 당구장 표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분양은 누구 중심이다? 공급자. 요거는 누구 중심이다? 수요자. 읽어주시면 돼요, 한 거. 요건 견본적이 필요하죠? 필요 없고, 얘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투기 억제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이자 부담하는데, 얘는 형식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가시킬 수도 있죠. 품질이 저하되고 향상되고, 소비자의 목돈 부담이 없는데 목돈이 커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고, 독과점이 없는데, 얘는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형 건설사는 다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대. 공급이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11번, 12번인데 11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12번도 문제는 좋긴 하지만 개인적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11번 위주로 갑니다. 자, 11번에 보시면은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틀린 거를 보시면 1번에 초기에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돼 가지고 구매자가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건 무슨 분양이에요? 선분양이 되겠죠. 1번이 틀렸죠. 선분양은 준공 전에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요. 후분양은 그냥요, 짓고 팔아요. 그러면 후분양은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하는 분양하죠. 그 다음에 선분양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가수요를 창출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가 있죠. 자,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떤 게 품질이 우리가 더 향상되겠어요? 후분양이 선보다 어떻게 돼요? 공급자 부실 및 품질 저하를 대체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 정답? 1번. 자, 12번도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하긴 합니다. 주택 선분양, 후분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주택 선분양 시 주택 후분양에 비해 주택 소비자의 위험 부담이 크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칠판. 자, 선분양은 개발업자가 그냥 미리 팔아 제꼈어. 그 시장 위험을 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한테 위험이 넘어간 거죠. 근데 분양가를 낮게 팔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투기적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그럼 주택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럼 주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성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잖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져서 입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큰 거고. 그 다음에 3번. 주택을 완공하기 전 분양을 받은 수요자는 건설업체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단기에 분양되고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자,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분할 납부합니까? 분양되고 완납 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죠. 금융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선분양은 공급자고 후분양은 소비자죠. 바뀌었다고 보시고요. 아까 5번이 기출이잖아요. 자,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앞에서 나섰죠. 갖다 뺏기신 거죠. 그럼 정답은 1번만 맞죠? 정답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임대료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프린트 임대료 규제에다가 별표를 좀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임대료 규제는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수요자 임차인이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보다 낮게 가는 거죠. 근데 1번이 조금 요게 많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를 자 우리가 본다면 가격과 양이에요. 그래서 공급과 항상 수요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는 공급 곡선이고 여기는 수요다 생각하시고 항상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도 자 우리가 하한제입니까 상한제입니까? 최저가격제요 최고가격제요? 그걸 겨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높게 했을 때랑 낮게 했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낮게 했을 때. 그 만약에 지금 자 우리가 균형이나 시장 임대료가 만약에 7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규제 임대료를 만약에 8천만 원으로 높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보세요. 지금 얘 7천 받는데 여기 8천 받으면 임차인이 가요 안 가요? 그럼 얘는 8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시장 상황은 다시 7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향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높게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초과 공급이 발생할까요? 발생 안 할까요? 이게 만약에 유지된다면 초공급이 발생하겠죠. 근데 변화가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게 설정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나옵니다. 그럼 낮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낮게 했을 때, 규제를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중요한 건 단기와 장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단기 장탄 아시죠?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이 있으면은 자,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단기는 그냥입니까? 시간이 좀 짧습니까? 자, 공급을 줄인다는 거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전혀 못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7천에서 6천으로 자, 떨어뜨리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이 돼요. 그럼 10개라는 균형이 있고 여기가 수요라면 수요가 15개 있고 공급이 10개니까 5개의 초과 수요가 벌어졌겠죠. 그럼 단기도 그냥입니까? 주택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장기. 왜 5채만큼 또 부족하잖아요. 주거 의존이 또 우리가 저하된다는 건 단기에도 나타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 단기에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가격을 떨어뜨려도 그냥요 비탄력적이에요. 떨어져 완전 비탄력. 완전히 못 줄이잖아요. 그러면 줄여요? 공급을 못 줄여요. 그러니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 효과를 얻어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임대인의 것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존 임차인에게 소득이 분배된다. 효과가 있다. 공급자가 기존 임차인이 혜택이 있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여버려요. 그럼 장기에 가서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그럼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장기는 탄력적이죠. 자, 그럼 가격과 양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는 못 줄였는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그냥입니까? 공급이 더 많이 줍니까? 줄죠. 자, 아까 15개에서 10개 공급이 있었는데 지금 5개로 줄어버렸죠. 공급이 5개 됐다는 자체가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를 한 겁니까? 감소해버렸어요. 그럼 수요는 15개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수요가 더 많이 벌어졌죠? 그럼 장기를 할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더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급을 줄이면 자, 가격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공급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공급을 줄이면 그냥입니까? 질도 떨어집니까? 임대인이 보일러 막 설치해 줄까 안 해줄까? 도배도 안 해줘요. 기존 임차인 갖고 삿대지르면서 야, 너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방을 빼라는 거야. 방을 뺐더니 들어갈 데가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죠. 그럼 질이 저하되겠죠.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저하되고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럼 여기가 규제 가격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최고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중 가격이 형성되니까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죠. 자, 보통 암표를 파는 아줌마들이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파면 잡아가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거래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럼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규제 임대료가 높게 됐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아시겠죠? 낮게 했을 때는 임대료 하락하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하겠죠? 단기보다 어디에서 더 초과수요가 많이 발생합니까? 장기죠. 그럼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합니까? 수요를 많이 늘리려고 하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초과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일수록 더 초과가 더 커진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기피하겠어요? 질적 수는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죠. 암시장이 이중가격 형성되고 어떤 주거이동이 저하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패단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보조정책. 자, 합니다. 이 공공정책은 좀 제가 따로 할게요. 공공은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고요. 보조정책으로 할게요. 자, 보조는 직접 개입이에요.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자, 이따 나오겠는데 제가 아까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는 요거는 간접입니까? 요건 직접적 개입입니까? 직접적 개입으로 우리 강조표가 나왔어요. 직접 개입이고요. 가격 통제한 거고. 자, 이건 직접이에요. 이건 간접이에요.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내 주택이 그냥입니까? 1,000만 원만큼 좀 싸졌습니까? 하락되니까 다른 것보다 내 걸 많이 사니까 따라서 대치 효과.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실질 소득이 높아졌어요. 소득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주택 구입만 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주면 주택만 구입해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고 효용도 커져서 다 얘는 증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시험 문제가 중요해요. 단기, 장기라는 게 있나요? 몇 쳐보세요. 아, 이게 헷갈려요, 되게. 자, 이게 다 이제 수요자 보조인데, 임차인 보조인데, 자,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누구한테 혜택 갑니까?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초과는 얻을 수 있죠. 그럼 임대인 혜택으로 간다는 거죠. 장기로 가서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니까 누구한테 혜택합니까? 임대인은 초과이 소멸되니까 임차인한테 혜택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 요게 잘 나온다. 우리가 임차인하고 임대인 중에서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하려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임대인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더 주거 선택이 자유롭죠.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선택하기에 주거 선택이 제한된다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금을 주니까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라는 거 아시죠? 좀 모르는 집으로 많이 떴어요. 주택 바우처나 이 바우처 급여에 대한 바우처는 은하에 실시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공공은 조금 따로 볼게요. 일단은 제가 198페이지 13번으로 가죠. 자, 갑니다. 자, 13번 기출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일단 틀린 것부터 잡고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자,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규제한다는 건 그냥니까 임대인한테 가격을 내리려고 합니까?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공급 가행 현상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보조는 1번 더저축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겠고, 그 다음에 3번 배표. 보조는요, 장기적으로 그냥요, 공급이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겠고, 정부가 4번 정부가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낮아야 도중에 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고 당연한 거죠.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거 맞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우리가 계획표대로 갈게요. 17번으로 가시면 200페이지 자, 온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 틀린 거. 자, 또 답부터 볼게요. 3번. 제가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 설정의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게 임대료 규제죠. 그러면 간접입니까? 이건 직접 개입입니까? 직접 가격 통제라는 직접 개입이 아직 국민연계사전에 안 나왔어요. 그럼 가격을 통제하는 건 간접이다, 직접이다. 그럼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번. 시장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로 임대료를 통제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했죠. 최저가격제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최고가격제라 그랬어요. 최고가격제도 중요하죠. 체크하시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 용도 전환을 모색한 결과 임대주택의 절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 줄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암시장 기억하세요? 이중가격이 형성되죠. 근데 임대업자 암거래 이익을 또 향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하면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감소합니까? 그럼 주택이 부족하죠. 대체재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겠죠. 주거이전 좀 이전되는 제한된다.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대표적인 문제 이제 다 기출 문제 봅니다. 202페이지요. 202페이지 가시면 21번 있죠. 요거 별표 쳐놓으시면 안 돼요. 요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1과 23번이 똑같은 그 문제인데 둘 다 풀어드리긴 하는데 21번부터 가죠. 자, 틀린 거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단계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럼 단계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1번을 딱 봤을 때 임대주택 정책이 틀린 거 1번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을 때 단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기는 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 이걸 캐치하셨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해설도 있지만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죠.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발휘된다라고 하셔야죠. 1번이 틀렸죠. 자, 2번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잖아요. 임대주택 공급이 양이 감소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정부나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 건설임대, 매입임대, 장기 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4번의 별표 쳐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얘가 시험 문제에 바뀌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칠판 한번 보세요. 단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나요? 21번 지금 4번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시장 임대료가 상승을 했죠. 왜 상승했을까요? 뭐만 증가하니까? 수요만 증가했을까 가격이 상승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는 공급이 늘어났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 중간에 대한 걸 생략하게 된 거죠. 이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아까 제가 주택 바우처는 오른 지분은 많이 뜨죠. 주거 바우처는 우리가 보통 오른 지분을 많이 떠요. 그래서 이 임대료 보조 교환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소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죠. 그럼 23번으로 가게 되면 틀린 거, 자, 갑니다. 당연히 4번이잖아요. 자, 임대료를 규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질적 수준이 그냥요, 저하됐어요. 저하됐고, 이동이 저하되죠. 그럼 당연히 규제를 하니까 질적 향상이 됩니까? 저하됩니까?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촉진되지 않고 저하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아까 바우처는 오른 집을 띄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또 우리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또 기여할 수 있고요. 자, 3번. 임대료 규제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안 해요? 그 공급이 위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5번.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건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세 계약 방식으로 가요. 근데 이 전세 계약이 이따 나오는데 20년 계약이에요. 몇 년 계약이다? 20년. 이따가 만약에 이걸 30년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 계약이 보통 몇 년이야? 보통 2년이죠. 그래서 20년이야. 그렇게 해요. 그럼 자, 갑니다. 그러면 22번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틀린 거. 자,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는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수요 감소에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되겠죠. 공공임차인과 사적 임차인이 모두 혜택되는 건 이따가 제가 공공임대주택 하고요. 후술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희망주택이 있고
아까 4번에 장기 전세 있었어요? 몇 년 기간이죠? 20년. 이거 30년이나 20년이 아직은 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어요. 장기 전세 주택은 30년이다, 20년이다. 20년. 시장 균형보다 낮은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공급 축소의 질적 저하가 나니까 4번에는 30년을 20년을 고치셔야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24번이에요. 별표 땡이야. 자, 아까 3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찾았죠? 마찬가지로 밑에 공공지원 민간이라는 게 있나요? 얘도 8년이라고 돼야 돼요? 10년이라고 하셔야 돼요? 10년이 맞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특히 5번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따가 나올 텐데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대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자 10호예요. 1호 이상이에요.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5번은 굉장히 높게는 평가합니다. 근데 너무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법률을 했다는 건 잔인한 거예요. 사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그 오른쪽에 26번부터 가볼게요. 26번이 기출이거든요. 이거를 뺏겨놓은 게 자칙인데 26번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임차인의 대출할선을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그대로 뺏겨놓으신 게 25번의 디귿번이에요. 디귿번이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계획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업무를 할 때 여기에 대출 업무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뺏겨 놓으신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아까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지, 갱신 거절 가능하죠? 가능하고 임대료 부과징수도 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라는 거 우리 그 태거 들어보셨잖아요. 시설 유지 보수 계량이 들어가니까 아까 26번을 그대로 뺏겨 놓으신 겁니다. 근데 디귿번에 만약에 대출 알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출 알선 안 하겠지. 얘기 좀 해봐요.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번 아까 10호예요? 1호예요? 1호. 니은번은 자기관리형 주택과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업 관리업이 있죠. 자기관리는 자기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차하게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방식이고 위탁은 당연히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 수수료를 받으면 그냥입니까? 이건 위탁입니까? 위탁.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대응 업무를 한다고 아까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리을은 맞고 그 다음에 미음번은 셋째 줄에 뭐가 틀렸다고 지금 해설이 되어 있어요. 80%예요? 50%? 50%죠. 체크되셨죠?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틀린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억하고 미음이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일단은 칭찬은 해요. 칭찬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기출 위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27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노력을 하셨는데 그대로 보자고요. 노력해서. 자, 우리가 준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준주택. 그래서 제가 다시 오노기다, 오피스텔하고 노인복지주택이 있죠. 이 주택 외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한 주거시설인데 이 범위의 종류는 어디에 정했다고 지금 해설이 있나요? 대통령령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자체는 그거 맞는 지문이고 디귿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이에요? 300세대예요? 300세대가 맞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에 대한 단지 안에 공동주택 주택 세대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답만 좀 체크하세요. 그러면 니은 디귿만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8번이 작년 문제예요. 별표 쳐보세요. 이건 기출이니까 별표 땡이야. 별표. 자, 여기서 틀린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틀린 거는 1번이라고 아시겠죠? 자, 공공주택에서 젊은 층이 나오면 행복주택이에요. 젊은 층이 나오면 뭐다? 1번에 키포인트가 젊은 주택이 있어요. 젊은 층이 있어요. 그럼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하는 건 무슨 주택이다? 행복.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보시고요. 장기전세는 아까 전세계약 방식으로 갔잖아요. 특히 전세계약이 아까 몇 년이었어요? 20년. 특히 이제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당연히 일정 기간 후에 분양전환 목적으로 가고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서 기존주택을 임차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 좀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를 보면 31번에 자, 합니다. 자, 5번에 가시면은 아까 공공에 대한 건요. 자, 보세요. 아까 공공은 다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5번에 보시면은 외부 재원이 지원이 없다는 건 틀린 거죠. 그럼 지원을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서 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의 공공임대는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거경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를 또 지급하는 거고, 정부가 임대료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하겠죠. 규제에 뽑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저축에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축에 또한 주거에 대한 지적 수익이 높아지겠죠. 정답은 몇 번? 5번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33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또 끊기면 안 되니까. 자, 칠판 따라서 공공임대. 자, 이게 이제 법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나온 게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좀 끊겼거든요. 따라서 단기, 장기 찾았죠, 그죠? 요걸 좀 깊게 한번 가겠는데, 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좀 쉬었다가 갈까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좀 쉬십시오.